안녕하세요, 혜린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요. 오늘은 목요일이고 독서 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 하루 루틴 가볍게 하면서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책은요 사이드 드루님의 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2주 동안은 조금 다른 책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겨운 느낌이 있어서 이게 뭐죠? 스토어 학파에 대해서 관한 얘기인가? 스토너. 스토어 학파인 줄 알았는데 책에 떠가지고 네, 자, 딴짓 하지 말고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에 체크. 컨디션이 조금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어제 어디까지 읽겠죠? 여기까지 읽었군요. 위대한 연주는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연주자가 훈련해온 그 침묵의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송길령님께서도 그 실력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이 묵묵히 하고 있는데 발견되어 인정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과 고유성이 진정성이 되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되어지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말 오랜 시간 해야 된다라는 거, 묵묵히 해야 된다는 거,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훈련해온 침묵의 시간들이라고 해서 요즘에 뭔가 내 마음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시간을 헛되이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조금 의문들이 있는 것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읽어보면 위대한 사상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의 지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침묵의 동굴에서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삶의 원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지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강아지가 또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머리맡에 누워서 코를 골기 시작해요. 되게 편안한가 봐요, 책 읽는 소리가. 오케이. 위대한 사상가는 지금 전혀 집중을 못하고 있네요, 아이린님. 괜찮아요. 자, 한번 해볼게. 다시. 위대한 사상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지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지표. 그들은 자신만의 침묵의 동굴에서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죄송해요. 삶의 원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원칙을 깨달았다. 위대한 리더는 믿을만 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남몰래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리더.
침묵은 자기 훈련이자 자기 절제입니다. 침묵, 저도 침묵 훈련해야 돼요. 침묵은 자기 훈련이자 자기 절제다. 자기를 강구하기 위해 안달난 사회에서 스스로 물 아래로 깊이 침참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강구하기 위해 안달난 사회에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데 강아지가. 아니 어떻게 말티즈가 조그만 강아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네, 집중. 침묵은 자기 훈련이자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를 강구하기 위해 안달난 사회에서 스스로 물 아래로 깊이 침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성스럽게 담아 압도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말하기 위해 입을 다뭅니다. 나는 오늘 어떤 감동적인 말로 입을 다물어야 할까? 맞아요. 고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아주 짧게 그냥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들으면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아주 압도적이고 감동적으로 짧게 본질만 전달한다라는 거. 이게 실력이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예전보다는 많이 는 것 같아. 침묵 훈련.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면 더 이제 침묵 훈련을 해보도록. 아이고 아니에요. 독서노트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멍하네요. 진정한 용기는 저성한 영혼들의 사나운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덕과 이성이 만들어낸 견고한 결심이다. 진정한 용기, 덕과 이성, 패기, 꿈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내공. 오늘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진짜 안 좋네요. 책이 잘 안 읽혀지고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이걸 너무 깊이 생각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중요한 단계로 만들고 싶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루틴을 하는 거죠. 쏜 화살처럼 달려와 눈 깜짝할 사이에 아련한 과거가 되어버린 이 시간을 어떻게 장악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이렇게 읽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컨디션이 좋을 때 읽으면서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 부자처럼 투자를 한번 해볼게요. 지중해 부자 그 책이 정말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번에 다른 책 지중해 부자처럼 주식 투자하라. 박종기? 강아지 코곤 소리 들리나요? 아니 어떻게 저 말티즈 조그만 강아지가 저렇게 굴 수 있지?
지중해 부자처럼 주식 투자하라. 자, 새 책이고 목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식 투자의 유혹, 정보 제공업체의 유혹을 피하는 법. 욕심의 범위를 정하라. 관심을 가져라. 주식 전문가들 혼자 판단하지 마라. 부자처럼 투자하라. 훌륭한 파트너를 구해라. 절제하라. 저축은 기본이다. 책을 가까이, 시세 하기는 멀리. 긍정적이어야 한다. 좋은 운을 쌓아라. 오, 좋아요. 저축은 부자처럼 투자하라. 저축은 기본이다. 절제하라. 이거 진짜 재밌겠어요. 부자처럼 투자하라. 라운 투자 1,2이라는 금융회사를 설립할 때 원래는 자산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자, 투자사 서로의 판거에 관한 것이에요. 주식 투자는 자금이 적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다. 맞아요. 이 지중해 부자 이분은 이렇게 크게 해서 크게 내는 걸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또 투자받아서 같이 투자하는 거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투자는 자금이 크면 클수록 수익은 크고 손실은 적다. 글쎄요. 반대로 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익은 적고 손실은 큽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자금력이 많은 부자는 안전성을 우선시하지만 자금력이 없는 개인은 오로지 수익성을 최우선시한다.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자금력이 없더라도 이 개인이라서라도 안전성을 우선시하면 돼요. 그쵸? 이렇듯 자금은 주식 투자의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은 이게 이제 그 투자금 그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감정의 게임이다, 심리의 게임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선시한다. 이 매매지공 안전성을 우선시하면 돼요.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부자처럼 안전성 우선시해서. 그동안 나는 100만원 투자자였고 우리 회사는 100억원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실패 약간은 지금 예시를 내주고 있고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좋은 분위기를 느끼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 테이블에 한눈에 봐도 돈이 많아 보이는 노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기 드문 고급차에서 내렸고 커피와 약간의 샐러드 그리고 식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이 워낙 가까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 주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계속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시기였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기존에 투자했던 개인들은 불안에 떨겠지만 그쵸, 돈이 많은 부자에겐 저럴 기회가 찾아온 거야. 좋은 주식을 더 살 수 있고 자식들에게 세금을 적게 내며 증여도 할 수 있는 게지.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더 심하게 얘기할 때는 거리가 붉은 피로 물들었을 때 그때 투자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직원 누군가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며 한숨을 섞여 말을 했습니다. 부자들의 주식을 사는 이유는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기보다 꾸준히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배당률이 높고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배당을 잘 주니까 팔 이유가 없어. 요즘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주식을 사들여 배당을 받거나 그런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를 하지. 주식을 통해 배당도 받고 세금도 아끼고 여기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자산도 늘어나니 얼마나 좋은가. 이 말은 재테크가 없는 것이지.
주식 투자는 부자처럼 해야 합니다. 자금이 작다고 오로지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려하지 말고 부자처럼 팔지 않을 종목을 계속 사들이면서 배당을 받고 자산도 늘려가야 합니다. 이러한 부자의 투자 방식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사업에서도 일반인들과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많은 투자 책에서 계속 지금 주식의 대가들은 이것만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의 세계로 들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약간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 결국은 또 이 이야기를 결국은 이 장의 중요한 거는 기분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 강남에서 중고 섬유 오케이. 나와 친했던 가구점 사장은 평소에 검선생활 저축을 많이 했는데 돈이 모이면 참고 부지만 사들인다. 국내 주식 부자로 대표되는 기업 총수들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회사가 보니 죽을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개인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들처럼 해야 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려하지 말고 평생 동안 보유하면서 주식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10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표하는 우량한 회사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주식 자산은 늘어났을 것. 주식 투자는 사실 이게 다예요. 개인한테는. 부자처럼 투자해. 평생도록 보유할 주식을 사서 배상받고 자산을 증식시켜. 그리고 주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줘. 저축은 기본이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인 요소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 종잣돈이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람까지 투자할 돈이 전혀 없음에도 급등할 종목을 알려달라는 건 세상을 사는 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어제도 읽은 책 돈의 심리학 사이콜로지머니도 저축을 항상 강조한다는 거.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저축부터 해야 합니다. 저축과 투자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축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축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투자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투자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맞아. 게다가 투자를 잘만 하면 저축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모을 생각을 안 하고 투자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부자를 만났을 때 그가 나를 좋게 보고 투자 해석까지 맡기니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축을 열심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도 저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축을 좋아해요. 쓰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 거. 저축을 하려면 일단 성실히 벌어야 하고 검소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절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 하니 당연히 돈을 모아야 했고 무언가에 돈 쓸 일이 생기면 일단 다음으로 미루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내지 마련을 하고 또 돈을 모으면서 재산이 늘려갔습니다. 오늘 이 책은 너무 좀 예상하는 책이라서 그리고
현재도 한 책이라서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컨디션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자리부터 성격, 섹스 취향까지 외모로 알 수 있는 모든 것. 볼까요? 1장 외모라는 투명한 거울. 재밌겠어. 비밀의 98%는 외모에서 드러납니다. 심리 읽기 테스트. 사람마다 다른 자기만의 코드가 있다. 비밀의 90%는 외모에서 드러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외모가 그 사람이 아는 걸 얘기를 해줘요. 슈트와 넥타이에 속지 말라.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 사람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링컨에게 수염이 없었다며 외모의 힘을 믿었던 링컨. 적과 악어는 구분하는 센서. 속마음이라는 퍼즐 맞추기. 베테랑 비서의 심리학. 점쟁이에게 필요한 것은 초능력보다 통찰력. 아무 정보 없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비결. 비서는 어떻게 헛기침 소리만으로 사생의 마음을 읽을까? 한 발 앞서 나가기. 잡담의 위력. 겉을 알고 속을 하면 백정백승. 심리 읽기 테스트. 겉모습이 닮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혼자가 아닌 함께 자라는 것이 능력이다. 이거는 지금 핵개인으로 가는 거에서 이거 되게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칭찬에도 요령이 있다. 방심한 순간에 세워놓은 코드를 놓치지 말라. 보기 싫은 상사의 넥타이를 기억하라. 작은 힌트가 일의 흐름을 바꾼다. 슈트를 보면 태도를 알 수 있다. 한 뼘의 셔츠로 성향을 파악하기. 테이블 지정함. 오케이를 끌어내는 몸짓과 거리. 점심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업무 스타일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과 밥 한 끼의 관계. 삶의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혼밥 스타일. 격식을 버리면 보이는 거. 사랑의 거리를 좁히는 거들기 심리학. 마음을 둔 그 사람의 진심을 1초 만에 파악하기. 저는 이런 거 믿지 않아요. 1초 이런 거. 사랑을 왜 삐걱거리는가. 오래 고집 못하는 커플의 이유. 오래 가야지 좋다는 그 상식 착각. 빨리 헤어진 게 되돌아보면 천운인 것도 있잖아요. 응답 없는 메신저는 왜 여자를 안 하게 하는가. 닮은 꼴 부부는 금슬이 줬다. 사랑의 시살. 서로의 거리 판별하기.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차지한다. 괜찮음의 전화의 진짜 의미. 방금 그 행동은 무슨 의미일까? 얼굴.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눈이 마주치면 그릴린 아이템가. 아니에요. 입가다 이질을 나타낸다. 입의 크기가 성적이 없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대화는 자세로 속마음을 알 수 있다. 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손으로 진실을 말한다고요? 손으로? 손? 오케이. 조금 이 책이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팔, 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팔짱을 끼는 건 상대와 자신 사이에 벽을 만드는 행위다. 팔짱을 낀다. 다시 말해 겉으로 아무리 상냥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본심은 상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습관일 수도 있는데요. 팔짱 끼는 게.
한편 상대가 팔짱을 푼 상태이거나가 손바닥을 이쪽으로 내보이는 경우 긍정적인 신호다. 에휴. 커피잔을 잡은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아시되 여성은 왜 머리카락을 가지고 노는가?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돌리거나 만지는 정도라면 자신을 위로하는 표현이죠. 이보다 더 심해져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자학의 의미다. 체형이 많아지는 그 사람. 마른 체형은 공상하기 전에 자신의 껍질 안에 틀을 밖에 사는 유형이다. 비사교적이면 신경질적이면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서 종종 냉정한 행동을 참나. 뚱뚱한 체형은 다가가기 쉬운 뭐야. 근육질 체형은 일단 이거다면 정하면 견눈질하지 갖고 달려나간다.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뒷등으로 듣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목표가 생기면 끈기있게 이뤄낸다. 아휴, 근육질이라서 이제 운동했다는 그거잖아요. 마른 체형. 이 책은 아니네요. 되게 신기해요. 내 취향과 23% 일치해가지고 했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은. 쇼펜하우어를 조금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은 낙엽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의 차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세상사 운명을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의 태도, 개인의 외면, 개인의 본질, 뭐가요? 자신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건물을 세우는 일을 돕는 일꾼은 전체 설계를 알지 못하거나 그 설계를 항상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인간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자기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이력과 그 특성에 대해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품있고 의미함에 계획성이 있으며 개인적인 성격을 띨수록 인생의 축소판인 평판도 즉 설계를 종종 눈앞에 떠올려보는 일은 필요하고 또 유익합니다. 아, 송길래님이 진짜 시대여보가 너무 읽고 싶어요. 아, 좀 기다리면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책을 살까? 아, 지금 너무나 이런 삶의 품이 있고 유의미함에 계획성이 있으며 개인적인 성격을 띨수록 인생의 축소판인 평면도 즉 설계도 물론 그러려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기에 앞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되새겨 자신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으로 둘째와 셋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역할, 세상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뿐 아니라 자신의 직업, 역할, 세상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직업, 역할, 세상과의 관계가 의미있고 웅대하다며 인생 설계를 축소된 기분으로 보는 일이 인간을 강인하게 만들어주고 격려가 되고 분발하게 만들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원기를 주며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방랑자는 일단 높은 곳에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온 구불구불한 길을 속속들이 살펴보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인간의 한 주기가 끝날 때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을 때 자신의 업적과 작품의 결과, 인간관계, 심지어 그 가치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단지 인간 고유의 특성이 지닌 자질에 따라 동기의 영향을 받고 능력의 정도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 순간 필요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매 순간 필요에 따라. 오늘은 책이 잘 안 읽혀지는 날이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지난 일로 치부하자. 제 아무리 괴로워도 원하는 마음을 진정시키자. 뭐죠? 그것은 신의 뜻에 달려있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하루하루를 각각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자. 는 세네카의 말처럼 현재 시간을 오롯이 되도록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자. 현재 시간을 오롯이. 오, 이 책 재밌겠어요. 지금 제가 감정 상태가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배우는 일 외에는 아무런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 이거 재밌겠는데 이 책?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을 때 지은 책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이 사실을 보면 인간의 욕망과 열망을 추구한다 해도 보기에는 거칠려와 시시덕거리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진심은 그저 교훈을 얻기만 바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평온하고 천재적이며 순간 인상을 덧입습니다. 연금술사가 한 것만 찾아다니다가 화약, 도자기, 의약품, 심지어 자연의 법칙까지 발견한 사실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네, 오늘은 한글 책은 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영어책 읽으면 되고요. 일단 컨디션도 안 좋은 날이네요. 어쨌든 오늘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 이제 영어 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